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주차 세 번째 강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 확률 변수의 변환 부분입니다. 자, 확률 변수의 변환 부분은 앞서 3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는 일별량인 경우였었죠. 그래서 일별량인 경우를 한번 복습을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별량인 경우로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별량인 경우에 우리는 변환되는 식, 그러니까 x는 어떤 vy라고 하는 그런 역함수가 있었죠. v라는 함수가 있었죠. 이 변환에서 y의 범위, y의 서포트가 c에서 d 사이에 있는 이 범위가 x의 범위 a에서 b까지로 대응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변환되는 함수를 ux라고 잡았죠. 자, 그래서 이 ux라는 함수식이 증가 혹은 감소의 형태를 하는 그런 x의 함수라고 할 때, 함수라고 하고, 지금 앞에서 말한 vx가 그것의 역이죠. x의 ux의 역이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y의 pdf식은 x 자리에 우리 이제 역함수의 식 vy를 집어넣고, 그 뒤에 한번 미분한식의 절대값을 더 곱해줘서 변환된 y의 분포식 pdf식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뒤에 역함수의 미분한 것의 절대값의 식의 형태는 이산형에는 적용되지 않고 연속형일 때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이제 이별량인 경우로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당연히 확률 변수 두 개가 사용될 거니까 이것을 x1, x2라고 하고, 이 x1, x2의 조인트 pdf식 fx, x2 이것을 갖는 그러한 연속형 확률 변수라고 x1과 x2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x1, x2 두 개의 변수가 사용이 되어지니까 그에 해당하는 변환되는 식도 y1, y2 두 개가 존재를 하겠죠. 자, 그래서 변환되는 식을 u1 그리고 y2 변환되는 식 u2를 통해서 변환되는 식 확률 변수 y2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함수를 알아야지 x와 y 자리에 각각 그 값들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는 우리는 이 y1과 y2의 역함수를 v1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리고 v2에 대한 u2에 대한 역함수를 v2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 이제 y1과 y2에 대한 이제 조인트 pdf식, 이제 변환된 조인트 pdf식은 gy1, y2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그럼 x와 y 자리에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역함수를 각각 집어넣으면 되겠죠. x1에 u1에 대한 역함수 그리고 u2에 대한 역함수를 각각 집어넣는 것으로 이제 x1과 x2 자리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짜리 그냥 두 개로 늘어난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일별량인 경우에 역함수의 미분한식의 절대값을 한 번 더 곱해줬죠. 자, 그것을 이제 이별량에서도 곱해주는데, 이것을 우리는 여기 이별량에서는 자코비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코비안 식을 계산을 하는 방법은, 자, 지금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인 경우이기 때문에 변수가 변환된 식 두 개 그리고 변수도 두 가지가 총 네 가지 미분하는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행렬식의 형태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네 개, x1을 y1과 y2에 대해서 각각 미분한 것, 그리고 x2를
각각 y1과 y2에 대해서 미분한 경우 이렇게 해서 총 4가지가 될 거고 이것의 절대값이니까 행렬의 형태니까 이것은 이제 행렬식이 되겠죠. 자, 행렬식 계산 AD 부분 대각선 서로 곱해서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우리는 자코비안을 구하고 항상 플러스 만들어주기 위해서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어려운 거는 지금 뭐 x1과 x2 자리에 역함수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그리고 자코비안 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어려운 건 이제 범위 설정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럼 예제 4.4-3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x1과 x2의 그런 조인트 PDF식이 2라고 주어져 있고 x1과 x2의 서포트는 0과 1 사이 그리고 x1은 x2보다 작다라고 하는 조건이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에 변형되는 식 y1은 x1과 x2의 b 그리고 y2는 x2라고 했었을 때 y1과 y2의 PDF식을 구하라입니다. 자, 그러면 y1이 x2분의 x1, y2가 x2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x1식은 y1과 y2를 곱한 식이 되겠죠. x2가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x2는 y2라는 식을 얻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자코비안을 구하기 위해서 x1을 y1과 y2에 대해서 각각 미분하게 되면 y2, y1이 될 거고 그리고 x2를 y1과 y2에 대해서 각각 미분하게 되면 0과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행렬식 계산 서로 대각선 곱해서 빼주면 된다 했죠. 자, 그래서 y2 마이너스 0 해가지고 y2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y1과 y2에 대한 조인트 PDF식은 원래 x1과 x2의 조인트 PDF식에 x1과 x2 자리 대신에 y1 곱하기 y2와 y2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x1과 x2의 조인트 PDF식에는 x1과 x2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자코비안을 곱하면 되는데 자코비안이 y2라고 했으니까 이 y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y1과 y2에 대한 조인트 PDF식은 구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공간 대응 부분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조금 골치 아픈 부분인데 자, 항상 이 공간 대응을 할 때 범위가 주어져 있으면 그 끝값을 생각을 해줘서 대응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x1이 될 수 있는 끝값은 0의 값을 끝값으로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x1이 0이 된다라고 하면 x2는 0에서부터 1까지죠. 0에서부터 1까지니까 x1의 값이 0의 값을 가지게 되면은 x1 값이 0의 값을 가지면 y1은 0의 값을 가지죠. y1의 값은 0의 값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x2가 y2라고 했으니까 y2의 범위는 0에서 1까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끝값은 x2가 1까지 가는 거죠. 1까지 가는 경우. 그래서 x2를 1까지 간다라고 하면 x1은 0에서 1까지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 x2가 1이라고 했으니까 y2의 값은 1의 값을 가지게 될 거고 y2 값이 1의 값을 가지니까 x1의 값은 y1이 돼서 x1의 범위가 0에서 1까지 했으니까 y1은 0에서 1까지 범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x1과 x2가 같이 0과 1 사이에 범위를 간다라고 생각하면 x1이 끝값이 x2가 될 수 있으니까 x1과 x2가 같고 그래서 그것이 0과 1 사이가 된다라고 하면 x1과 x2가 같으니까는 우리는 y1이 1의 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x2가 y2니까 결국 y2는 0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y1 값은 0에서 1까지, 그리고 y2 값도 0에서 1까지의 값만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y1과 y2의 서포트는 0에서 1까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y1과 y2의 각각의 서포트를 알고 있으니까 조인트 PDF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마지널 PDF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y1, 그냥 y1 쓰기 귀찮아서 그냥 1로만 쓰겠습니다. y1의 마지날 PDF식은 y2에 대해서 조인트 PDF식을 적분 아웃 시켜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y2의 서포트가 0에서부터 1까지 했으니까 0에서부터 1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조인트 PDF식 y1과 y2의 조인트 PDF식은 2y2였고 그것을 y2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결국 y2 제곱에 0과 1을 집어넣어서 빼주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결과값 y1에 대한 마지널 PDF는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y1에 대한 함수니까 y1의 서포트 0에서부터 1까지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y2에 대한 마지널 PDF식 마찬가지로 조인트 PDF식 y1과 y2의 조인트 PDF식에 y1에 대해서 적분 아웃 해주면 되죠. 근데 y1의 서포트 0에서부터 1까지니까 0에서부터 1까지 적분 아웃 시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조인트 PDF식 2y2였고 이것을 y1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2y2는 그냥 상수 취급이죠. 그래서 2y2 곱하기 y1 적분하면 될 거고 y1에 0과 2를 각각 집어넣어서 빼주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과 2y2라는 결과를 얻게 되고 y2에 대한 마지널 PDF니까 y2에 대한 서포트 0에서부터 1까지다 라는 것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지금 y1에 대한 마지널 PDF와 y2에 대한 마지널 PDF를 곱하니까는 1 곱하기 2y2죠. 그래서 보니까 y1과 y2의 조인트 PDF식과 똑같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를 통해서 y1과 y2는 서로 독립인 관계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는 거 보니까 조인트 PDF식 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죠. 조인트 PDF식 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이것에 대한 공간 대응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신경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공간 대응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4.4-4의 문제를 보면 x1과 x2는 각각 PDF식 fx는 2의 마이너스 x 그리고 x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를 이것을 갖는 그러한 독립인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독립의 형태니까 우리는 조인트 PDF식은 각각의 마지널 PDF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x1과 x2는 각각 2의 마이너스 x라고 하는 PDF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x 자리에 x1과 x2를 대입하면 2 마이너스 x1승 곱하기 2 마이너스 x2승이 되고 결국 조인트 PDF식은 2의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2가 되겠죠. 그리고 이 PDF는 0과 무한대 사이를 갖는다 했으니까 x1과 x2의 서포트는 0과 무한대 사이 x2도 0과 무한대 사이라는 이러한 서포트를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었을 때 y1이라고 하는 확률 변수는 x1과 x2를 뺀 값
그리고 y2는 x1과 x2를 더한 값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을 써서 정리를 하면 x1은 y1과 y2를 더해서 2로 나눠준 것, 그리고 x2는 y2에서 y1을 빼서 2로 나눠준 것으로 정의를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을 해서 자코비안을 계산을 하면 x1을 y1과 y2에 대해서 차례대로 미분하면 된다 했죠. 그러면 y1에 대해서 미분하면 2분의 1, y2에서 미분하면 2분의 1 되는 거고, 또 x2를 y1과 y2에 대해서 차례대로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y2에 미분하면 2분의 1이 차례대로 계산이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 자코비안 대각선 곱해서 마이너스 지어주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 빼기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계산하면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y1과 y2의 조인트 PDF식은 2의 마이너스, 지금 보면 x1 플러스 x2의 형태죠. x1 플러스 x2 형태니까 x1 플러스 x2 하게 되면 y2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마이너스 y2 승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거기에 자코비안을 곱하면 되고, 자코비안이 2분의 1이라 했으니까 절대값이 2분의 1 하면 2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y1과 y2의 그런 조인트 PDF식은 2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y2승이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인트 PDF식은 구했는데 여기서 공간 대응 부분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공간 대응에서 x1과 x2 부분을 살펴보면 끝값이 되는 경우는 각각 0 되는 경우밖에 없죠. 자, 그래서 x1이 0이 되는 경우, x1 0이고 그러면 x2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이다 라고 하면 x1이 0이고 x2는 결국에는 y2는 x2의 범위와 같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x1이 0이 되면은 y1 플러스 y2는 0이 되는 거고, 0이 되고, 자, 그리고 x2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0보다 크다라고 두게 되면 결국 넘어가면 y2는 y1보다 크다라는 식의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x2가 0이고 x1은 0에서부터 무한대 사이다 라고 하게 되면 x2가 0이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y1과 y2가 같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x1이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x1 0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y2가 y1 넘어가면 마이너스 y1 되죠. 그래서 y2가 마이너스 y1보다 크다라고 하는 식이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그림을 이제 y1, y2 두 개 다 고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요 세로축을 y2, 가로축을 y1이라고 한다면 y2가 y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직선의 형태, 위로 올라가는 직선의 형태가 될 거고, y2가 마이너스 y1보다 크다 부분은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식의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식에서는 y2가 y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요 위에 부분, 그리고 y2가 마이너스 y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또 이 직선의 위에 부분이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결국 이 역삼각형의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식을 쓰면 결국에는 y2 같은 경우는 세로축인 y2는 무조건 0보다 큰 부분에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y2는 0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러한 영역을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y1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가기는 가지만은 그때 값이 y2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y2만큼, y1과 y2 같다 했으니까 y2까지만 가는 거고, 왼쪽 부분은 y2는 마이너스 y1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y2까지만 y1은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y1은 마이너스 y2와 y2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결합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y1과 y2의 조인트 PDF식은 2분의 1 곱하기 2의 y2 마이너스 y2승이고, 이에 대한 y1과 y2의 서포트는 y1은 y2와 마이너스 y2 사이에 있다. 그리고 y2는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서포트를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서포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이제 y1과 y2의 마지널 PDF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y2의 범위가 간단하니까 y2에 대한 마지널부터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자, y2에 대한 마지널을 구하기 위해서는 y1에 대해서 적분 아웃을 시키면 되겠죠. y1에 대해 적분 아웃 시키니까 조인트 PDF식 한번 쓰고 합시다. 조인트 PDF식 y1, y2식에 y1에 대해서 적분 아웃 시키면 되고, y1은 마이너스 y2에서 y2 사이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조인트 PDF식이 지금 앞에서 2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y2승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는 y1이 없죠. 그러니까 전부 다 상수 취급 되니까 결국에는 2분의 1 2의 마이너스 y2 곱하기 y1에다가 각각 y2와 마이너스 y2를 집어넣어서 빼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y2에 대한 마지널 PDF식은 y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y2승이다 라고 설정을 해줄 수 있고, y2의 범위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니까 0과 y2는 무한대다 라는 이러한 서포트를 설정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래서 y2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그냥 해결이 됩니다. 자, 해결이 되지만 지금 y1에 대한 마지널 PDF를 구해야 되는데, y1에 대한 마지널 PDF는 y2에 대해서 지금 적분을 하는 거죠. 자, y2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보면, 그림의 형태에서 보면 y2 적분이 지금 y1이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y2보다 큰 부분에 값이 위치하게 되고, 그리고 y1이 0보다 큰 부분에서는 y2보다 큰 부분에 y2가 위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y2에 대해서 적분을 할 때는 범위를 두 개로 나누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즉 첫 번째 부분은 마이너스 y1에서 무한대까지로 해서 y2를 적분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는 y1에서 무한대까지 y2를 적분하는 이런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인트 PDF식 y1과 y2의 조인트 PDF식을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조인트 PDF식이 앞에서 2분의 1, 2의 마이너스 y2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y2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y1에서 무한대까지 2분의 1, 2의 마이너스 y2를 y2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위의 부분은 똑같이 하면 2분의 1, 2의 y1승이 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부분은 2분의 1, 2의 마이너스 y1승이 되겠죠. 이거는 그대로 부호가 살아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부분 마이너스 y1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부분은 지금 y1이 왼쪽에 있을 때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요때 지금 y1에 대한 마지널 PDF니까 y1에 서포트를 써줘야 되죠. 그래서 위에 부분은 y1이 음수인 경우,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경우에 설정되는 부분이고, 밑에 부분은 영역에서 오른쪽 부분이죠. y1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그래서 오른쪽 부분이니까 요때 밑에 부분의 서포트는 y1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서포트를 가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림을 보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 두 개 변형된 시 y1과 y2가 서로가 얽혀져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파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 문제에서는 y1과 y2가 범위를 설정할 때 얽히는 부분이 없었죠. 얽히는 부분이 없었으니까 그림을 굳이 그리지 않아도 변수의 관계가 그냥 바로 파악이 됐었는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보니까 y1과 y2가 얽혀져 있는 형태였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하고 그림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y1의 범위가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그림이 이제 적분을 한 군데만 해야 될지 아니면 나눠서 해야 될지가 판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범위를 설정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분포와 관련된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1과 x2를 각각 모수가 알파 세타 그리고 베타 세타를 갖고 있는 그런 독립인 감마 분포라고 합니다. 자, 가면 x1에 대한 분포, x1에 대한 분포, 일단은 감마 분포니까 감마 알파 세타의 알파 승분의 1 곱하기 x의 알파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세타분의 x승, 이런 형태죠. 근데 이제 x가 아니고 x1이니까 x1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x2는 알파 대신에 베타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알파 대신에 베타, 감마 베타, 세타 베타 승분의 1 곱하기 x2의 베타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세타분의 x2승. 그리고 감마 분포에서는 0보다 큰 값을 가지죠. 자, 그래서 이러한 x1과 x2의 서포트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x1과 x2의 조인트 PDF식은 이 두 개를 그냥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곱하면 되니까, 자, 이걸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마 알파, 감마 베타. 그리고 세타의 알파승, 세타의 베타승이니까 세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승이 될 거고, 뒷부분은 이제 x1의 알파 마이너스 1승, x2의 베타 마이너스 1승, 익스포넨셜 되는 부분 합치게 되면 2의 익스포넨셜 EXP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세타분의 x1 플러스 x2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이제 변수 변환 y1을 x1 플러스 x2분의 x1이라고 하고, 그리고 y2를 x1 플러스 x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x1 플러스 x2가 y2라고 했으니까 x1은 y1 곱하기 y2가 될 거고, 그리고 x2는 y2에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x1이니까 마이너스 y1, y2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자코비안을 계산합니다. x1을 y1에 대해서 미분하면 y2, 그리고 y2에 미분하면 y1, 그리고 x2를 y1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y2, 그리고 y2에 대해서 미분하면 1 마이너스 y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행렬식 대각선 곱해서 빼주면 되니까 y2 곱하기 1 마이너스 y1
빼기 y1 곱하기 마이너스 y2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코비안이 y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코비안을 아니까 우리는 손쉽게 조인트 PDF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원래 식 감마 알파, 감마 베타, 세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 그대로 놔둬놓고 x1 대신에 y1, y2 집어넣으면 되니까 y1 곱하기 y2의 알파 마이너스 1승, 그리고 x2 대신에 y2 마이너스 y1, y2니까 y2 마이너스 y1, y2의 베타 마이너스 1승, 여기에 곱하기 2에 x1 플러스 x2가 y2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세타분의 y2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자코비안 절대값 y2를 적어주면 되겠죠. 자, 가면 지금 x1, x2 전부 다 0보다 큰 값을 가지니까 x1, x2 두 개 더한 값도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래서 y2는 0에서 무한대까지 값을 바로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y2는 항상 양수니까 절대값 씌워줄 필요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바로 자코비안 y2라고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x1 0에서부터 무한대, 두 개 더한 것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니까 y1 값은 결국은 0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y1과 y2의 서포트는 y1은 0에서부터 1까지, 그리고 y2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라고 하는 이러한 서포트를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y1에 대한 그런 마지널 PDF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1에 대한 마지널 PDF니까 결국 y2에 대해서 적분 아웃이죠. y2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y1과 y2의 조인트 PDF를 y2에 대해서 적분 아웃 시키면 되죠. 자, 그럼 y2와 상관없는 값들은 전부 다 밖으로 빼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밖으로 빼내면 감마 알파, 감마 베타, 그리고 세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1 밖으로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y1과 관련된 부분 y1의 알파 마이너스 1승, 그리고 여기 있는 y2 마이너스 y1 곱하기 y2는 y2로 묶으면 1 마이너스 y1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y1의 베타 마이너스 1승 이 밖으로 빠져나올 거고, 이제 남은 거는 전부 다 y2만 남았죠. 여기서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y2 부분 y2의 알파 마이너스 1승, 그리고 y2의 베타 마이너스 1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세타분의 y2 dy2 이렇게 되겠죠. 다음 y2를 밑줄 하는 부분 합치게 되면 y2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승이 될 거고, 2의 마이너스 세타분의 y2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을 감마 분포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앞에 있었던 세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승을 좀 땡겨 오겠습니다. 자,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쓰면 감마 알파 감마 베타 분의 y1의 알파 마이너스 1승 1 마이너스 y1의 베타 마이너스 1승 정리를 해놓고 인테그랄 안에 세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승을 좀 땡겨 왔습니다. 그리고 y2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세타의 y2승 이라고 썼죠. 자, 그러면 여기 인테그랄 아래에 있는 이 식을 감마 분포의 형태로 만들려고 하면 우리는 감마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부분이 더 들어가게 되면 요 안에 있는 PDF 식은 y2죠. y2는 감마 분포를 가지고 오수가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세타를 가지는 감마 분포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마 분포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니까 그걸 전부 다 적분하게 되면 1의 값을 가지게 돼서 인테그럴 하는 부분이 다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없는 분모의 감마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곱해줬으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감마 알파 플러스 베타를 더 곱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인테그럴 부분은 1로서 없어져 버리게 되고 결국 남는 부분들은 감마 알파, 감마 베타 그리고 새롭게 만든 감마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y1의 알파 마이너스 1승, 1 마이너스 y1의 베타 마이너스 1승이 되고 y1의 서포트는 0에서부터 1까지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y1에 대한 마지널 PDF가 설정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PDF를 갖는 확률 변수를 우리는 베타 분포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사용된 모수가 알파와 베타죠. 그래서 모수 알파 베타를 갖는 베타 분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x1과 x2가 각각 감마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때 y1에 변형되는 식이 앞에서 x1 플러스 x2분의 x1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변형을 시키게 되면 그러한 y1의 분포는 베타 분포로 변형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제 4.4-5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코비안을 이용을 해서 변수 변환을 해주는 거 1변량에서 뿐만 아니라 2변량에서 경우 당연히 2변량인 경우가 더 중요하니까 2변량인 경우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이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풀이를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요것으로 13주차 세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